자, 오늘도 역시 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기보단 윤석열 정부의 뼈 때리는 소리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두서없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무릎을 탁 칠 정도의 말들이니까 일단 끝까지 보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예전과는 참 많이 다르죠. 초췌해 보이는 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정말 너무 달라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지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분들이 볼지 안 볼지 당연히 안 볼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국힘 수뇌부들에게 하고픈 말을 좀 늘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쇄신. 오늘 도어스태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인적쇄신이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그런 인적쇄신 말고 제대로 된 인적쇄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적쇄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행정관들 인사기록부 하나하나 밤을 새서라도 다 훑어보십시오. 세상에 완전 무결,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지만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들은 능력은 기본에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청렴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말이죠, 언제 어디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그들 한 명 한 명을 다 모르겠지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셔야 하며, 혹시라도 있을 그 수백 명의 과거 논란은 언제든 좌측 쪽에서 터뜨릴 수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짜잘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보셨잖아요. 문재인이 조국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그를 감싸다가 얼마나 폭망했는지, 수많은 장관들의 망언에 얼마나 모르쇠를 시전을 했는지, 그러다가 얼마나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다 보셨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인적쇄신, 인사기록부부터 하나하나 다 훑어보시고 걸러내셔야 됩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그치지 말고 당 있잖아, 압박해야지. 당신들 몇몇 지지율 하락에 졸라 큰 보탬이 된다고 거기 사고치는 몇몇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내려오라고 말이라도 꺼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 저들 좌측은 말이죠, 선동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는 달리 진짜 작은 재료만 있어도 그걸 크게 부풀려서 정치 소스로 이용을 밥 먹듯이 하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반면 우리는 무조건 옳고 그름, 일방통행 같은 오로지 직진, 씹썸비 기질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말도 안 되는 선동을 보고 제대로 된 대응을 아예 못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하지 SNS로 비판만 해대지 행동하지를 않는다고. SNS질 그거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다고.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SNS를 하지 않고 뉴스를 보는 사람, 신문 구독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왜 저들의 악질 선동에 SNS로만 대응을 합니까? 당 원내대표, 대변인들, 최고위원들 왜 움직이지 않고 핸드폰 자판만 두드리고 앉아있냐고. 예를 내가 하나 들어드릴까요? 만약 내가 당 지도부, 당의 수뇌부였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참고인 4번째 사망한 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저라면 이 소식 듣고 보좌진들한테 피켓부터 준비하라고 시키겠습니다. 의문의 죽음 벌써 4번째, 반드시 해명해라.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에서, 그것도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던 사람의 주변에서 4명이 갑자기 죽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 세계 최초일 것이다. 네가 무슨 푸틴이냐? 라는 내용으로 수천 장을 주문한 후에 당의 의원들, 보좌진들, 비서관들에게 나눠주고 국회 앞이던, 민주당 당사 앞이던, 아니면 이재명 의원실 앞이던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이 이슈를 부풀렸을 거예요. 온 국민들, 산골에서 막 자맹 중인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를 수가 없게 엄청나게 부풀렸을 거라고. 특정 이슈를 먹고 사는 기자들에게 있어서 이재명, 김혜경 법카 사건, 참고인의 갑작스런 사망, 관련인들 중에 4번째 사망이라는 이슈 자체도 큰 이슈지만 이 큰 이슈를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이슈로 바꾸는 건 이재명과 반대편에 서 있던 당신들의 몫이었단 말입니다. 왜 이걸 그냥 지나칩니까? 이재명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좆될 뻔했는데 저 등신들 비교적 가만히 있네. 아, 다행이다 라고. 좀 야가빠져지세요. 다들 여우처럼 얄밉게 굴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우리 국민들이 어떤 습성을 가진 국민들인지 다시 파악하세요. 세월호는 고이 침몰됐다. 진실을 인양하라. 광우뻥 선동,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 구멍이 뚫린다. 그리고 사드 전자파 거짓 선동, 사드 전자파 때문에 우리가 튀겨 죽는다. 이 3가지의 악질 선동, 지금 돌이켜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 국민들 이 선동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모두 다
들고 일어나 촛불을 들고 마치 무슨 항전을 하듯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안 먹는 사람 지금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먹으면 뇌에 구멍 뚫린다고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혹해서 진짜 싹 다 넘어갔었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기 금세 흥분하고 금세 가라앉는 성질 모르십니까? 감성파리 정치에 쉽게 넘어가는 거 모르세요? 우리 보수라고 감성 없습니까? 감성 없는 사람 있어요? 왜 이거 이용을 못합니까?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그딴 게 어딨어. 저쪽은 대놓고 대국민 구라까지 쳐가지고 집권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짓은 둘째치고 국민들 감성을 건드리는 말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냉혈한 인간이라도 감정은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대규모로 움직였었는지 과거를 좀 다시 보세요 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야, 문재인 5년 동안 국가빚이 400조 증가했대. 꽝 때리는 것보다 야, 국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랑 한 메시지 보다가 저 걸렸대. 꽝 때리는 게 더 먹힙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더 충격이라고. 알아요. 실제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 5년 동안 국가빚 400조가 늘어난 게 훨씬 미친 거라는 거 압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건 당장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재인의 탈원전 게이트,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이 더 늘어난 것이라는 사실보다 대통령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혔대. 이거에 더 흥분을 하고 분노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라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장관 자리에 앉은 게 더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탈원전 게이트로 국가에 손실을 입힌 게 더 큰 사건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탈원전 게이트지. 근데 당장의 국민들은 탈원전 게이트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음주운전 정치인이 더 중요하다고.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된다니까요. 펠로시 의전 책임은 국회에 있는 게 맞고 그게 사실이지만 그딴 건 중요하지 않고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야, 우리나라 미국 서열 3위 그냥 패싱했대. 야, 미친 거 아니야? 윤석열 완전 정신 나갔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라고요. 그저 기사에 나온 대로 쥐뿔도 모르는 기자들이 특종이랍시고 문해로 썩 갈긴 대로 믿는다고. 원래 국회 책임인데 아무리 국회 책임이라고 설명을 해봤자 이미 한 번 선동을 당한 이상 되돌리기가 어렵다고요. 광우뻥 선동 그렇게 당해놓고, 세월호 고위 침몰설에 그렇게 당해놓고, 사드 전자파에 튀겨 죽느니 뭐니 개 용천 지랄에 그렇게 당해놓고도 감 안 오십니까? 이거 대통령실 참모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아, 답답하다 정말. 자, 정리할게요.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인사들의 경력을 한 명 한 명 다 파악하고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과거를 지닌 사람들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야가 빠져지세요. 여우같이 구세요. 선동하세요. 왜 못합니까? 누가 광우뻥처럼 대국민 사기를 치라고 했어요? 그저 팩트로 나오는 기사, 이재명 참고인 4번째 의문의 사망, 이런 것들 가만히 두고 멍청하게 흘려보내지 말라고. 마지막,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습성을 가졌는지, 어떤 것에 흥분을 하고 어떤 것에 쉽게 또 가라앉는지 다시 파악하세요. 이걸 왜 몰라 도대체? 나는 말이죠, 내가 뽑은 대통령을 아직 지지합니다. 물론 삐그덕삐그덕 기대 이하의 모습을 존나 많이 보여서 야금야금 실망을 하고 있지만 60개월 임기기간 동안 고작 3개월도 안 지났고 57개월이 남았는데 요거 조금 겪고 지지를 철회한다? 그딴 멍청한 짓은 안 합니다. 이것도 존나 웃긴 게 내가 비유를 해드릴까? 수능시험은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꾸준히 공부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 시험인데 어떤 골빈 새끼가 고작 3일 초 공부하고 수능을 보고서 나 시험 점수 존나 안 나왔다고 다시는 공부 안 한다고 손절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존나 원숭이지. 자, 제발 달라지세요. 정말 힘든 거 아는데,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 문제가 없는 게 또 아니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이거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주변 환경 여건 그건 나중의 문제. 어차피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당신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당신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